현대차는 전저점 깨질 때까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려면 여기도 무너져야 돼. 18만원. 얘가 가지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 모두 반영했어요. 허나 18만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회다.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떨어진 거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허나 이 부분이 시장이 좋아지면 분명히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바라보건데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대차는 22만원짜리가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맥시멈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 진짜 운 좋으면 23만원, 최고 자리는 23만원이지만 나는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오면 정리하고 다른 걸 보거나 기다릴 것 같아요.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허나 이제 현대차가 18만원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나라면 그때부터 얼마까지 모아가겠다? 18만원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부터 15만원 자리까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기아는 현대보다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현대차보다는 좋긴 하지만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해야겠다. 어디까지나 저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정배열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배열을 만든 구간이 2019년 1월달이에요. 1년. 여기는 외적인 변수니까 빼야죠. 1년, 2년, 3년 넘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뭐가 안 들어왔어. 역배열이 안 들어왔어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도 추세 전환을 만드는 것이 그것도 없어. 설상 추세 전환이 나오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고점을 넘기고 이런 고점을 넘기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매매 안 할 거예요 이거. 허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거예요. 앞에서 정배열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를 모두 반영하고 꼴랑 요 조정 구간을 붙이고 다시 신고를 만들겠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따라서 기아도 99.99999999999 지점을 낀다. 즉 얼마예요? 종가 기준이 74,700원짜리 여기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버럭쌤은 아주 높다라고 본다.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내려오고 반드시 이 62평이 가지고 있는 242평을 깨고 내려오는 뭐가 발생한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허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틀릴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뽑아내는 추세를 뽑아내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나도 매매하겠다. 단 진짜 중요한 거, 만약에 기아가 여기에서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의 양봉이 나와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이 추세를 돌파한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이 발생했다.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 나오면 매매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즉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쫙 내려오고 있다가 이거 봐라. 야, 너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한 것 같은데 거래량 늘고 양수급 들어오고 개인 매도 나갔고 그리고 추세선 돌파했고 야, 이거 좋은데? 그래. 너 추세 돌파한 양봉이 요거니까 요 양봉의 시가 요 자리만 안 깨지면 되겠네 라고 선을 딱 그어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서 돌려보니까 우와, 중요한 거 여기에서 깨졌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반드시 거래량 보셔야 돼요. 자, 거래량, 즉 세력이 크게 매수해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세력이 크게 이탈해도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양봉의 거래량이 붙는 건 좋은 거지만 물론 어떤 자리냐가 중요합니다. 추세를 반전할 때 양봉의 거래량이 붙는 건 좋다. 허나 그 반전한 추세를 반전한 양봉의 시가를 깨면서 그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 즉 음봉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앞에서 이 양봉 추세를 반전하는 양봉의 캔들에서 거래가 늘었죠. 그죠? 근데 갭까지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앞에 있는 이 양봉, 돌파하는 양봉을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의 장악형 거래량이 나왔어요. 게다가 수급마저도 완전히 꼬여버리는, 즉 앞에서 개인들이 판 거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무시하지 마라.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추세가 반전되고 내려와 버리면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이 기아라는 것이 삼성전자처럼 쌤이 알려준 것처럼, 버럭 쌤이 공부시켜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세 반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런 모습만 안 나오는 한도 내에서 뭐하자? 홀딩해도 홀딩하자라는 거예요. LG전자 이거 매수해야 돼요? 나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LG전자 전저점 깨지고 내려와야죠. 따라서 저는 LG전자가 12만원짜리에 오면 점 찍을 것 같아. 12만원짜리에 오면 점 딱 찍어볼 것 같아요. 점은 뭐야? 한 주. LG전자가 12만원짜리를 깨지 않는 한 절대로 가져가지 않겠다. 전저점이 깨지는 구간부터 나라면 어디까지 모여가겠냐? 9만원까지 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라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8만원 잡으면 좀 너무한 것 같고, 이 8만원은 나중에 코로나라든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박살나고 무너질 때, 그때 LG전자가 8만원 밑으로 온다, 뭐 7만원 간다, 이때는 뭐 해야 돼? 담아야죠. 그걸 빼놓고는 나는 11만 5천원부터 9만원까지는 그냥 모아 가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어디까지나 버럭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LG전자가 여기를 넘어갈 거냐? 애플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카가 앞으로에 대한 잘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LG전자가 얼마큼 협력을 잘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거예요.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좀 정체하는 구간을 거쳤다가 이제 레벨업 된 거거든요. 8만 5천원짜리인데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16%를 예상하고 있어요. 16%.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을 계산해보면, 멀티플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위치에 있다. 18만원 받아야 돼요. 18만원. 자, 18만원짜리에 넘어갔다 왔네. 오버슈팅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무조건 고평가예요.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앞에 있는 컨센서스를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컨센서스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니까 저 컨센서스로 계산한다면 이 친구는 18만원 가도 적정 주가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자리는 기업 분석으로서는 저평가의 위치에 있지만 버럭쌤이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버럭쌤이 바라보는 것은 뭐다? 12만원짜리가 무너지면 점을 찍을 거고, 전저점 11만 5천원짜리가 무너지는 부분부터 9만원짜리까지는 모아가도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 LG 당연히 역별 만들어 들어와야 돼요. 올 것이 왔다. 블록딜로 거래된 거 여러분들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내려와야 되면 7만 4천원짜리예요. 자,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자, 9조 6천억, 11조, 7조 박살납니다. 6조, 6조, 8조, 8조, 9조. 이제 좀 회복돼가는 모습이에요. 단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1조 3천억, 2조, 1조 8천억, 9천억, 1조 7천억, 이제 다시 레벨업.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1조, 2조, 1조 8천억, 1조 1천억, 1조 5천억, 3조, 2조 5천억, 2조 8천억.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너 얼마짜리인데? 11만 5천원. 아니 쌤, 지금 7만 4천원인데요. 이 주가가. 11만 5천원 너무 저평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도 13%, 10%, 10%. 와, 굉장히 지금 잘 나오는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야. 왜? 얘가 가지고 있는 PBR 밴드도 0.7이에요. 이러려면 뭐 나와야 돼요? 여기 PBR 밴드가 최소한 못 나와도 1 이상 나와야 돼요. 1 이상. 그리고 PER도 굉장히 저평가죠. 그죠? 이렇게 기업 분석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물려버려요. 한없이. 그래서 저는 기업 분석 이거 안 봐요. 그냥 참고만 해요. 참고. 네가 철저하게 너무 고평가인가, 네가 철저하게 저평가인가, 요때만 봐요. 요때만. 참고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왔는가, 막 들쭉날쭉한가, 그리고 얘가 하는 사업이 캐파가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인가, 이 시장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요 정도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 분석상으로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저평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자, 1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위치에다가 선을 딱 그어보세요. 이렇게 7만 4천원 위치에 보게 되면 어때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왔던 위치예요. 월봉으로 깔끔하게 볼게요. 자, 월봉으로 깔끔하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죠? 어디에 있어요? 버럭쌤이 얘기하는 오잉 오, 버럭라인 밑에 있네. 호호. 따라서 지금 LG는 무서운 구간이다? 무서운 구간이 아니에요. 모아가도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럼 LG를 모아간다라면 어디까지 모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부터 노멀하게 한 6만원까지. 따라서 LG는 지금 이 자리부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 최소한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9만원은 넘어갈 거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 7만 4천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7만 4천원부터 6만원짜리까지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전략만 짜면 돼요. 우리가 모아가는 거를.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6만원대에 편중이 되면은 올라가면 수익률 높을 거고 7만원대의 비중이 편중되면은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적겠죠. 왜? 얼마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팩트겠죠. 그죠? 따라서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에 들어간다라면, 내가 전략을 짠다라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더라도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는데 물리더라도 시간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이걸 매수하면 되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약 매수 하시면 돼요. 예약 매수. 예약 매수 하시는데 나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면은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유튜브에다가 슈아건 TV 치세요. 슈아건 TV 검색하세요. 슈아건. 자, SK 어때요?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또 이렇게 박살났어요. 기업은 이런 기업이에요. 82조, 90조, 100조, 97조, 80조, 96조, 100조, 100조 그냥. 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이래요. 그냥 거만거만해요. 박스권 단기순이익 보면 어때요? 그냥 이런데 단기순이익은 영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27만원짜리예요. 27만원짜리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어때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0.8의 PBR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는 저평가예요. 저평가가 아니에요. 고평가예요. 고평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주가를 계산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도 뭐 비싸다. 따라서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외적인 변수에 떨어지는 이기억률 가지고 떨어지는 거니까 나라면 SK 전저점 깨지고 내려가는 구간부터, 즉 20만원 밑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한다. 20만원부터 17만원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한다. 자, 하나는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화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역배열 초입 국면에 와 있네요. 이제 역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국면에 이제 막 들어서 있다. 자, 일단 기업 봐야죠. 47조, 50조, 48조, 50조. 네, 그냥 맨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죠. 자, 하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좋지만 중요한 건 얘는 뭐예요? 우주. 계열사애들이 이제 우주 쪽으로 굉장히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선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자, 그런데 매출까지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 당기순이익 좋아져요. 정말 좋은 기업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즉 성장 산업에다가 투자하는 기업이 첫 번째고요. 즉 미래 먹거리가 있는 친구예요. 미래 먹거리가 있는 친구가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상, 펀더멘털상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위치를 좀 알아봐야겠죠.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 BPS 장부 가치가 46,000원짜리예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부채 비율이 쓰러지게 높아요. 한때는 1000% 육박했죠. 지금 932%, 이제 850%. 앞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PBR도 보면 굉장히 저평가 위치에 있다. PBR이 0.6밖에 안 돼.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땡큐죠. 이런 기업은 중장기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밸류, 펀더멘탈 이런 거 봤을 때도 이 친구는 지금은 비싸지 않다라고 바라봐줘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주식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나는 이 친구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얼마부터 매수할 거냐, 난 지금부터도 나쁘지 않다. 29,000원부터 노멀하게 시장의 외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한다면 24,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약 매수 정도로 걸어놓으면 수익 나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모아가다가 24,000원이 무너지고 23,000원, 22,000원, 21,000원 왔다. 이때 본질적인 악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외적인 변수, 외변, 이 외변에 의해서 이런 가격대가 온다라면 뭐예요? 더 사야죠. 더 모아야죠.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모아야겠다라는 거, 그런 전략을 짜면 수익 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 네, 하나까지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알아봤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